식물성 멜라토닌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 말은 대부분 드셔서 해는 없다, 안전할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있는 분들은 10명 중 1명 정도일 수 있다. 그 1명에 내가 속하면 정말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긍정닥터 이경실입니다. 오늘은 멜라토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 호르몬인지 한번 다뤘어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자 항염증 물질이자 통증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즘 멜라토닌 영양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식물성 멜라토닌인데요. 이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뭔가 식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상당히 좋은 제품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에서 먹는 영양제. 어떤 것이냐면 잠들기 편하게 해주는 고용량 멜라토닌 5mg, 8mg 이런 고용량 멜라토닌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mg짜리 서방형 천천히 녹아 나오는 멜라토닌이 전문 의약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요즘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식물성 멜라토닌은 건강기능식품이죠. 이 세 가지를 제가 비교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차이를 아시면 사실 고민이 별로 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기본 요건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전문의약품은 먹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에게 효과가 있어야 의약품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드시면 99명 정도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의 사람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안전해야 합니다. 의사가 처방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거기서 먹으라고 하는 복용법대로 드셨을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대부분 안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일부 사람, 보통은 한 10% 내외예요. 이 정도 사람들이 효과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상세 정보에 무슨 연구에 효과가 있었다 이런 거 찾아보시면 40몇 명 이런 정도 사람한테 해봤더니 5명 효과 있었다, 아니면은 10몇 명 효과 있었다, 아니면 살이 1kg 빠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그게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그걸 차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즉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전문의약품은 대부분 효과가 있는데 10% 정도는 부작용이 우려될 정도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부작용을 확인하면서 처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식물성 멜라토닌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 말은 대부분 드셔서 해는 없다, 안전할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있는 분들은 10명 중 1명 정도일 수 있다. 그 1명에 내가 속하면 정말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납장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양제들이 내 집에 있습니까? 한 통을 끝까지 드시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 10명 중에 내가 보통은 9명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드시진 마세요.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드시는 걸 말리진 않습니다. 부작용이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효과를 기대하고 너무 무리해서 처음에 많이 사고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의 욕구가 있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차라리 서방형 멜라토닌을 쓰시는 게 안전한데요. 그 이유는 이 멜라토닌이 입면을 도와주는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 초기에 효과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먹는 그런 영양제들은 시차 적응하기 위해서 먹는 것들인데 보통 잠들 때 효과가 되는 거죠. 반면에 서방형 멜라토닌은 천천히 녹아나와서 떨어질 때쯤 또 녹아나오고 또 녹아나와서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문제로 고생을 하신다면 1차적으로 전문의약품 멜라토닌을 써보시고,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이걸로도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추가로 실제 수면제를 쓰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불면으로 너무 고생하신다 하면 식물성 멜라토닌은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 광고가 너무 많아서 적발이 이미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거 먹으면 그냥 꿀잠 자는 것처럼 써 있는 건 가짜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현재 건강기능식품조차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냥 식품으로 건강식품 또는 식품류, 캔디류 이런 걸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함량이나 제형 자체가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라서 특히 권해드리지 않고요. 그나마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토마토 추출물, 하나는 피스타치오 추출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한 통만 1년치 이렇게 사지 마시고 한 통 정도만 먼저 사서 드셔보시고 괜찮은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뭐 1+1이든 2+1이든 이런 거를 사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근본적인 게 더 중요하세요. 생활 습관에서 내가 잠을 못 자게 된 이유들을 아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있는 호르몬이죠. 아니 식물도 만드는데 우리가 못 만들겠습니까? 우리 뇌의 송가체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자극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햇빛 자극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전에 웬만하면 햇빛을 좀 보십시오. 점심에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하실 수 있으면 조깅도 하시고 특히 이런 겨울에는 더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밖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너무 춥고 미끄러울 땐 주의하셔야지만 어쨌든 햇빛이 좀 쬐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합성할 때 그 전구체가요 아미노산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두부, 콩, 생선 그리고 기름기 별로 없는 살코기 위주로 단백질을 챙기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멜라토닌 합성이 억제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는데요. 그걸 받았을 때 너무 반응해서 휘둘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휘둘리면 코티졸이 더 많이 나오고 멜라토닌은 더 억제돼서 잠이 안 옵니다. 따라서 이런 컨트롤을 좀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각성을 너무 시키는 것들 즉 카페인이나 아니면 담배, 운동하시는 분들 부스터 이런 것들이 잠에 들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요거를 꼭 주의하셔야겠죠. 마지막 우리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규칙적이면 그래도 잠이 꽤 잘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채널 연결해 드리겠지만 지식인사이드에서 이런 수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면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들어보시고 나의 수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진짜 고생하신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먼저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면, 식물성 멜라토닌, 서방용 멜라토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